안녕하세요. 유패친 라이브 유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시죠?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그 엑셀처럼 생긴 거요. 예, 구글 스프레드시트 입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엑셀이나 다른 걸 써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신 분들 모두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구글 쪽 그쪽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구글에서부터 구글.com 들어가서 메뉴에서 예, 저는 사실 이렇게는 안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요렇게 예,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 때 이 자리에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하시고 예,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폰에서는 앱에 있는 빨간 동그란 버튼 그냥 누르시면 되죠. 더하기 표시 있는 거 대부분 요새는 그걸로 통일이 많이 돼가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엑셀하고 정말 비슷한 예, 이런 시트가 스프레드시트가 한 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보통 시작하실 때 순서는 요 이제 제목부터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영역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제목 부분이 있고 요 부분 누르면 스프레드 시트들 모여 있는 쪽으로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요쪽에 메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유 버튼 그리고 요쪽에 도구 모음들 그리고 요 밑쪽이 작업 영역이죠. 예, 작업 영역이 다른 도구하고 다르게 스프레드 시트는 상단에는 컬럼은 요 A, B, C, D 해가지고 쭉 나가고 1, 2, 3, 4에서 쭉 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요 앞에 더하기 누르면 요 밑에 있는 요 시트 탭 하나하나 해당하는 게 요게 늘어나고 두 번째는 시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시트 목록 보는 거고요. 요게 이제 견출지처럼 시트 탭이 쫙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게 되죠. 이거 누를 때마다 여기까지는 뭐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 있는 이 사각형 현재 이 위치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라는 요 표시 이거를 셀 커서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예, 그리고 작동하는 게 상단 구석 쪽 여기를 선택을 하면 시트 전체가 상단도 진한 회색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진한 회색이 되죠. 시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자리를 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여기 있는 알파벳을 하나를 누르게 되면 한 세로로 한 열이 선택이 돼서 그것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고 숫자를 특정하게 여기를 누르면 옆으로 하나가 쭉 선택이 돼서 한 줄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 마지막으로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중에도 그 범위 안에서 또 이렇게 어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요 구석에 자꾸 따라다니는 쬐끄만 사각형 요거를 핸들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요거를 우리가 조절하는 핸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예, 이렇게 영역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요. 그리고 컨트롤 키나 다른 걸 이렇게 눌러 가지고 범위를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만 했고 예, 제목은 그냥 클릭해서 예, 생방송용 연습 시트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시트하고 스프레드 시트라는 용어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낱장 하나하나를 보통은 원래는 시트라고 하고 여러 개의 시트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보통 그 안에 이제 그래프도 들어가고 분석표 같은 것도 나중에 들어가고 다 하는데 그 다음에 매크로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의 스프레드 시트라고 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상단에다가 이렇게 제일 먼저 하시게 될 때 스프레드시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단을 무얼로 잡는가입니다. 첫 행이죠. 이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번호, 이름, 그 다음에 학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공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스프레드시트는 정말 자유롭게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건 정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단에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나열을 해서 명확하게 어떤 자료를 ECT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게 항상 기본이 되거든요. 기본 부분이 약하고 꼬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데이터를 다루는데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테크닉부터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셀 병합입니다. 여기 있는 근데 셀 병합을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자유롭게 열을 바꿔대거나 아니면 소팅을 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새 내는 걸 먼저 배우시면 스프레드시트를 제대로 배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병합은 나중에 가서 마지막 처리할 때나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조건 처음 만드실 때는 이렇게 내가 어떤 항목을 다뤄야 될까 표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이 상단을 항목을 뽑아 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굵은 부분 있죠? 이 굵은 부분을 잡아서 여기 내려주는 것만으로 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숫자는 내려가는데 1번 이 행은 안 움직이죠? 예. 엑셀이나 이쪽 쓰시던 분들, 다른 스프레드시트 쓰시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제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쉬프트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휠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렇게 하고 일단 자료를 한번 채워보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왜 자료를 채워봐야 되냐면 채워보다 보면 새로운 어느 열이 빠졌구나 해서 사이에 집어넣는 것도 생각이 이렇게 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입력하기가 편하겠구나. 예, 그리고 어떤 거는 자료가 없구나. 어차피 못 넣겠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넣은 다음에 또 이 열의 폭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저는 더블 클릭을 했는데 마우스를 가져다가 양쪽 화살표가 나왔을 때 더블 클릭을 합니다. 톡톡 하면은 물론 이렇게 해서 옮길 수도 있는데요. 그냥 더블 클릭을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 개를 동시에 맞추고 싶을 때는 해서 더블 클릭. 똑같죠. 어디서 쓰시던 방법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채워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대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2번 해서 또 가고 3번 가고 물론 좀 하시던 분들은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당기거나 아니면 범위를 정해서 당기는 방법으로 채우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채우는 여기까지 배우고 여러분이 빠진 데이터 없이 틀린 데이터 없이 기입을 제대로 하시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90%를 다 배우신 거예요. 엑셀하고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오로지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공유라고 하는 이 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엑셀을 가르치기 싫으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 가르치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엑셀은 PC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치요? 퍼스널 컴퓨터용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배워서 써야 맞는 거예요. 그죠? 거의 다. 예. 그리고 오히려 남한테 자료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나는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나는 내 데이터만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데이터를 넣거나 정말 잘하는 사람만 알고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가서 이메일 쓰는 자리에다가 함께 쓰실 분, 특히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도움을 좀 줄만한 분을 이렇게 이메일을 넣고 지메일을 넣고 선택만 해주시면 전송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함께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될까요? 첫날부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제대로 쓰실 수 있어요. 제목 잘못 써도 상관없고 아래 시트명을 안에다가 이름 바꾸기 제대로 할 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먼저 대략 잡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시면 돼요. 상대방한테 페이스북 안에서 댓글로
이런 걸 내가 하고 싶은 거다라고 설명하셔도 되고, 메신저로, 통화로, 아니면 곁에다 앉혀놓고 필요함인 대로 상황 설명만 하시면 그분을, 그리고 여기에 지메일을 넣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함께 작업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 함께 작업할 사람 지메일을 집어넣는 게 10%, 그 다음에 입문 단계에서 90%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집어넣는 것,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멋부리지 않는 것, 예, 병합하는 거는 대부분 모양새 때문에 하시는 건데요. 요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너무 쉽게 잘 시작하실 수 있어요. 앞쪽에 대부분 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안 쓰시는데요. 스프레드시트를 쓴다는 거는 컴퓨터를 쓴다는 것하고 거의 동의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초보자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내 데이터가 있어야 남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덧붙여서 연결해서 중심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검색하고 부탁해서 얻으실 수 있지만 내 데이터를 남한테 부탁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입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 만들어 보는 거. 두 번째는 칸 채우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잘 받는 방법이요. 다른 분한테 지메일만 주세요. 스프레드시트 잘 쓰시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오늘은 입문이니까 요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혹시 다른 분 이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방송이 되고 있어야겠죠? 예, 그 다음에 남인자님 반갑습니다. 박민영님, 박경환님 이렇게 했네요. 예, 어, 아무래도 제목이 좀 약했나요? 예, 보시는 분 많지 않으신데요. 그래도 새로 시작하시는 분은 꼭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특히 구글 스프레드시트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시작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쉽고도 강력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컴퓨터를 쓰시면 제가 마인드맵 도구와 함께 정말 강추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꼭 쓰시고, 그리고 도움 받으실 분이 없으면 그러면 제 지메일이라도 좋으니까 꼭 하세요. 예, 이경진님 채우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남인자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공유. 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패친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모아볼 때는 gg.gg/uflive라고 하는 주소 쓰시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방송들을 전체를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편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